안녕하세요. 애플이에요. 매수 매도 시리즈 2 캔들의 이해. 인스턴트를 올려드렸던 세 가지 영상은 100만 방에서 이제 제가 캔들의 조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올렸고요. 중간에 이제 라이브로 줌 미팅을 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녹음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못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미스한 부분은 아마 이 영상에서도 커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캔들이라는 것은 양봉과 음봉이고 도지가 있죠. 그런데 그 양봉은 주가가 점점 올라가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게 양봉이고,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게 음봉이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이제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달라서 뭐 그게 또 차트를 보시면서 헷갈리면 헷갈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캔들의 조합들이 굉장히 많죠. 상승 잉태형, 하락 잉태형 등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를 외우지 않아도 이 캔들의 주가가 이 캔들을 만들어내는 그 조합을 이해하시면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또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도가 어디냐에 대해서 언제 익절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그리고 언제 사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우리는 스스로에게 반복을 하죠. 그 과정이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되면서 계속 이제 트레이딩을 하면서 훈련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듭니다. 물론 이제 저점 매수나 이런 이평선이나 그리고 영상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어떤 회사의 영상을 올리면서도 제가 차트 안에서 보조 지표를 같이 설명드리기도 하는데요. 다 봐야죠, 다. 다 필요하고 다 보는 거고, 그리고 익숙하고 자기가 또 보기 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상승 3법, 하락 3법, 이건 뭐 일본 사람이 만든 거라고 해요. 근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게 다 뭐다? 파동이다. 이것도 보면 이게 지금 뭐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결국에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어. 그랬는데 이 하이를 얘가 뚫고 올라갔다. 그래서 상승이 됐는데 이 상승이 될 때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런 캔들의 조합을 보고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를 캔들이 이 저항선을 몸통으로 뚫고 올라갔으니까 올라가겠구나 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바로 뭐 이렇게 올라가나요?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깨지 않으면 올라간다. 뭐 이런 모양이 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헷갈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캔들 조합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를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갔으니까 상승이고 이 저점을 깨고 내려왔으니까 하락이다. 근데 헷갈리게 이제 주린이들은 여기 바닥이야, 쌍반에 어쨌든 캔들 두 개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일봉이라고 치면 1시간이나 4시간에서 보면 이게 분명히 이런 쌍궁댕이를 만들었을 거거든요. 그럼 그 파동을 보고 이제 또 주식 이제 한지 얼마 안 되셨어도 어느 정도 얼추 알고 그러시면 또 막 스윙하시고 단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딱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물리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캔들을 이해하고 그 파동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는 이 전고를 뚫고 올라갔으니까 상승으로 보는 거고, 여기는 저점을 깨고 내려갔으니까 스윙 로우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로우인데 여기가 로어 로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미국 사람들은 스윙 하이, 스윙 로우라고 부르고, 이 역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동이에요. 파동을 타고 올라가는데 주가는 뭐다? 외봉으로 올라간다. 외봉으로 올라가고 이 외봉이 극복이 안 되면
쌍봉이고 쌍봉을 치면서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오면 하락 반전할 수 있다. 그런데 헷갈리는 쌍봉, 살짝 브리크아웃한 이게 트랩이죠. 이제 이 트랩까지도 이해하고 그러면 정말 주식을 볼 때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이렇게 채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뚫고 올라간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지지를 받아서 다시 올려서 이 크기보다 이 크기가 크면 얘를 외봉으로 인정해준다. 이제 그것도 이제 쇼트 영상으로 제가 올려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이제 차트를 보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실제 차트에서 보고 어떻게 조합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거에 앞서서 제가 왜 얘가 상승 3법이고 왜 얘가 하락 3법인가 여기에서도 캔들을 이걸 조합해 볼 수 있거든요. 그 조합하는 모양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승 3법 이게 이제 이대로 나오지 않죠 차트에서. 그런데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파동을 또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가 여기죠. 시가가 여긴데 내려왔다가 꼬리만큼 다시 말아 올리고 여기가 시가죠. 시가인데 하락했다가 다시 말아 올려서 올라갔다가 꼬리 부분만큼 반납하고 시가인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납하고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시가는 여기야. 시가는 여기고 요 세 가지에서 이 종가는 여기죠. 그러면 얘네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위익이 되겠죠. 이런 도지 모양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앞에는 무슨 해픈을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얘는 일단 도지였어. 무슨 도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시가가 여긴데 내려왔다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다 말아들고 올라갔다 반납하고 종가가 여기에요. 종가가 여기고 여기가 시가예요. 결국엔 뭐예요? 양봉. 얘는 양봉인 거예요. 이만큼의 생긴 이렇게 생긴 양봉인 거예요. 그리고 꼬리가 이렇게 아래 위로 짧게 달린 결국에는 이 상승 3법이 양봉인 거예요. 이 앞에 나오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한 캔들을 극복하고 양봉을 만들었어요. 그럼 하락 3법은 이 앞에는 뭐 이렇게 쭉 내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얘는 음봉인 거잖아요. 음봉으로 쭉 밀려서 음봉이었던 거예요. 여기 꼬리가 이렇게 달린. 그래서 음봉으로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다시 밀어 내려갔고 반등했다가 결국엔 떨어져서 얘도 뭐다? 음봉. 꼬리 여기 짧게 달린. 음봉인 거예요. 그래서 음봉이 음봉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 종가를, 이 캔들, 이 군의 저가를 깨고 내려온. 얘는 뭐예요? 이 군의 캔들의 종가를 깨고 올라간. 그래서 얘는 저항을 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있던 이 파동에, 이 캔들 3개의 파동의 고점을 깨고 스윙 하이를 만들었고, 얘는
로우를 깨고 스윙 로우를 만든 게 된 거예요. 그러면 차트로 가볼게요. 이거는 이제 S&P Futures예요. 그리고 일봉이고요. 제가 이제 캔들의 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그 채팅에서 말씀드린 게 의미 있는 그 뭉뚱이를 찾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렇게 아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3법에도 이렇게 앞에 있었던 해프닝은 그냥 기준이 되는 거예요. 뭐가 지금 하락이 여기까지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반등을 할까 말까 하는 봉들이 생겼죠. 그러면 이거를 합체를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예요? 음봉이에요. 여기 위에 꼬리 조금 달리고 여기. 그러면 이 하락의 음봉이 하나 세워졌죠. 그러면 아까 그 상승 3법이 만들어지는지 볼게요. 근데 그 상승 3법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식처럼 딱 그렇게 만들고 바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때 기준을 뭘 잡아야 할까요? 이 저점을 기준을 잡아야 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 봉을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 봉은 양봉처럼 보이죠? 이 꼬리, 밑꼬리 플러스 이것도 역시 이게 여기 양봉이 이게 여기서 끝이 났지만 결국엔 밀어 올렸기 때문에 얘도 다 꼬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만약에 이제 갈등하는 자리를 여기까지 본다고 하면 이렇게 생긴 요 길이만큼의 꼬리가 달린 양봉이 되는 거예요. 음봉이 생겼고 장대 음봉이 생겼고 아래 꼬리와 윗꼬리가 달린 이제 양봉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시작되는 요 꼬리를 가지고 있는 또 양봉이 생겼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고가가 여기니까. 그래서 하락이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 여기까지 양봉이 되는 거예요. 양봉이 되고 윗꼬리가 요 길이만큼 아래 꼬리가 요 길이만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 고가를 넘었나? 거의 넘었는데 못 넘었네. 그 상태에서 다시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주는 이걸 이렇게 넘어주는 양봉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 줬어야 됐는데 올라오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얘를 극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돌파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여기서부터 쭉 밀어내려서 여기까지 밀어내리고 이제 요만큼의 꼬리가 생겼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해요. 반등을 해서 어디까지 반등을 하나 보니까 이거는 이제 꼬리죠. 이렇게 꼬리가 생겼고 요 길이만큼 꼬리가 생기고 꼬리 후에 반등을 하면서 얘를 넘어가나 했는데 여기까지 딱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요 윗꼬리. 그러면 어쨌든 얘를 넘어섰잖아요. 그러면 상승 후에 눌린다고 해도 쫄지 않을 수 있는 차트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옆에를 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 올라갔죠. 이게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양봉이었어요. 여기까지 양봉이었는데 그러면 이 그림을 지우고 이 여기까지 만든 여기까지 해서 얘를 돌파를 하고 상승을 한 양봉을 합쳐서 보니까 양봉을 만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봤더니 주가는 오르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30분 차트에서 보면은 이런 시그널이 보여요. 이렇게 해서 한번 시그널을 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여기에서 이제 파동의 길이를 이제 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13주 뭐 이런 파동의 길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보통 한 파동 안에 긴 한 파동 안에는 3개에서 5개의 작은 파동이 들어간다. 뭐 이거 이제 박경철 선생님 비디오 보신 분들은 유튜브 보신 분들은 또 그 내용을 아시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러 군데서 막 뭐 이렇게 저렇게 꼬리물기로 배웠는데 지금 돌아가서 보니까 제가 박경철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 기억하는 건 아닌데 다른 데서 배웠던 것도 그분이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파동이 이 길이가 이 정도 되니까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했으니까 이제 불안한 상태가 돼요. 그리고 이런 웨지는 파동이 치지 않는다고 했지만 어쨌든 시그널을 줬어요.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다시 또 이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합쳐서. 얘 이렇게 내려갔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룹핑을 하실 수 있는 거는 이제 이거는 딱히 어떻게 잘라서 그룹핑을 합니다라고 말을 하기가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내렸다가 툭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그룹핑인가 뭐 대충 그런 느낌이 오죠. 근데 이제 파동 길이로 이제 저는 봐요. 그리고 트랜잭션 캔들이 떴나 안 떴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가 이렇게 고가를 치지 못하고 나란히 쪼르르륵 오면 이제 트랜잭션 캔들이 이제 썼단 얘기예요. 그래서 떴어. 이제 그거는 뭐 하이켄 하시도 보고 주봉도 보고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계속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지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하락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는 음봉이죠. 이 부분은 음봉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음봉을 때렸어요. 음봉을 때렸는데 그 다음에 받아서 양봉으로 때렸는데 이 양봉이 얘를 넘어갔네. 그러면 아까는 상승이었잖아요. 상승이었는데 제가 또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이 주가는 외봉을 타고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이제 되게 좀 주식을 하시면서 어떤 그런 경험 뭐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 파동의 시작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외봉으로 올라가는데 얘가 쌍봉인지 외봉인지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이 폭이 이 폭보다 커야 되는데 안 크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 더 들어 올려줘서 이 부분보다 더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깼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딱 시그널 주기 전에 이제 트랜잭션 캔들이 뜨면 이제 저는 이제 판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뭐 저번 주에도 그렇게 해서 한 4주, 이제 4주 됐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캐시로 해지를 이제 캐시로 시작을 하죠. 하지만 이 자리는 숏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뭐 단타 치면서도 이건 숏자리가 아니에요 아직. 근데 막 여기서 막 숏 치고 막 이렇게 해갖고 다시 물리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것도 이제 계속 하시다 보면 이런 데서 숏 안 치게 돼. 그러니까 뭐 초단타 아닌 다음에야 이제 숏 치고 그런 실수 안 하게 되죠. 그렇게 해갖고 어쨌든 간에 다시 파동이 새로 시작이 됐어요. 하락이던 상승이던 어쨌든 파동은 파동이니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볼게요. 쭉 내렸어요. 하락이 멈추는 시그널을 어떻게 보는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저점 매수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렇게 장대 양봉을 줬네? 그러면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눌리는 자리를 봐야 되잖아요. 눌리는 자리를 보는데 그 눌리는 이렇게 장대 양봉을 줬네? 그러면 눌리는 자리를 내가 봐야겠어. 그럴 때 기준을 또 어떻게 삼느냐? 합쳐. 또 합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양봉이죠. 이만큼이 양봉이에요. 꼬리가 요만큼 달린 양봉이야. 양봉이 나왔어. 눌렸어요. 눌리면서 또 제가 이제 그 캔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게 이제 단톡, 사실은 이게 이래요. 이게 뭐 라이브로 계속 달고서 경우마다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하면 참 이해가 쉽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단톡방에서는 제가 어떤 변화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뭐 톡을 쳐드리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캔들을 반을 넘기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양봉을 만들면 반 이상, 그러니까 반 이하로 내려오지 않을수록 강하다. 그리고 그 적어도 이 저점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눌려서 여기까지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반 이상 안에서 다시 상승을 하면 더 힘이 세요. 뭐 여기까지 와서 75%까지도 왔다가 상승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는 반 정도밖에 안 눌리고 다시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린 뭘 봐야 돼요? 이런 짬파동, 이런 파동 안에 앉혀주는 이런 짬파동 보지 말고 이제 끝을 봐야 되는데 그 끝이 어디를 기준으로 두고 일단은 여기를 기준으로 둬야죠. 여기를 뚫라 안 뚫라를 봤어야 했어요. 뚫라 안 뚫라. 근데 뚫었는데 이게 트랩이냐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주가는 외봉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잡스러운 애들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세 번의 상승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 시작이 여기죠. 얘보다 큰가? 아니야. 안 커. 그리고 얘를 극복을 못했어. 근데 어쨌든 나는 눌리는 자리를 봐야겠어. 어디를? 여기를 뚫라 안 뚫라. 그런데 안 뚫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직 홀드를 해야 되나? 일단 나는 스탑이 여기인 거죠. 왜냐면 난 여기서 샀으니까. 여기에서 장대 양봉 들어올 때 눌렸을 때 여기서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그래도 불안해. 그러면 어느 정도 여기를 사실은 이 저항선을 쓸 때 이제 익절을 시작을 하죠. 익절을 조금 일부를 합니다. 그래서 익절을 하고 봅니다. 어떻게 되나? 안 깼잖아요. 안 깨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제 캔들의 조합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다 지난 것 같고 말하면 뭐 말짱 꽝이지 않니?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죠. 뭐 당연히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어디인가요? 4월 이쯤인가? 여기에서 트랜잭션 캔들이 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나온 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다 나왔죠. 그 지수 추종으로 하는 것들은 다 캐시아웃 한다는 게 여기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 팝에 안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올라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거는 톡을 쳐드렸죠. 그래서 여긴 안 따라갔어요. 여기서 저는 그래서 캐시 확보를 시작해서 여기서 30% 제가 들고 있던 그 지수를 추종하는 우량주 군의 것들을 뺐어요. 그리고 근데 물론 장기 투자는 빼지 않았어요. 장기 투자하고 있는 것들은 개수를 모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스윙은 따로 하기 때문에 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홀드를 하고 여기에 딥에 왔을 때 뭐 사서 이렇게 뭐 던지고 뭐 이렇게 해갖고 지금 캐시를 50%를 확보한 상태라고 이제 제가 톡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성장주가 지금 이거는 지금 S&P 차트지만 성장주가 굉장히 많이 팝하면서 말씀드린 게 저점에서 애드한 것은 두고 본다. 따라가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되죠. 왜냐? 뭐 엘렌 언니
두꺼비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너무 이름이 재밌어서 나오십니다. 나오시기 때문에 떨립니다. 떨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파동이 되게 많이 익었는데 조종폭이 그렇게 넉넉했나? 계속 헷갈리는 상태에서 쭉 계속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캔들 조합만 볼 것이 아니라 뭐 저항선, 지지선, 뭐 이렇게 이평선도 보고 보조지표도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캔들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를 조합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어떤 모양인가 여기에서 지금 시그널을 준 거 아닌가? 30분에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차트 모양처럼 어디였죠? 여기였죠. 이런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의를 하겠어. 그리고 여긴 지금 캔들이 이거 빼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저께 말씀을 드린 게 뭐였냐면 만약에 이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도지가 뜨면 그러니까 도지가 뜨면 다음날 양봉이 떠도 여기서는 눌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도지도 아니고 음봉으로 좀 밀려서 살짝 더 불안한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왜냐면 얘가 내릴 때 성장주가 더 많이 내릴까봐. 왜냐면 성장주는 장기 투자로 갖고 있는 애들은 계속 갖고 있으니까 뭐 내릴 때 내렸다가 올라가고 뭐 내리면 매수 찬스 맞지만 그래서 내리면 속상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걱정이 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어쨌든 대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응을 못 하신 분들이 있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서 홀드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쓰였어요. 마음이 쓰여서 제가 이제 여기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럼 왜 그런 말을 했니? 도대체 왜 여기서 이게 도지가 떠도 그러니까 도지 혹은 그러니까 양봉이 아닌 도지 이하의 도지나 음봉이나 뭐 이런 게 뜨면 이 다음날 양봉이 뜬다고 해도 왜 여기에서 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그러니까 이건 예측이죠. 예측인데 아니면 땡큐긴 한데 어쨌든 왜 그런 예측을 했나? 여기에서 이제 이게 노이즈를 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했고요.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만큼이 양봉이었어요. 양봉이었고 얘는 보면 요까지 음봉이죠. 음봉 빼고 다시 양봉이죠. 양봉했다가 다시 요렇게 요런 꼬리 달린 영망치.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결국에는 여기 이 파동의 가운데 부분 여기서부터는 얘를 갖다 만약에 자른다면 이쯤부터 해갖고 얘를 양봉으로 하나 보고 얘로 양봉으로 본다면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도지인데 이걸 도지스러운 음봉. 그러니까 지금은 이 맨 마지막 거는 지금 오늘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어제까지 해서 지금 생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새벽 1시라서 생기고 있는 중인데 결국에는 도지인 거예요. 도지. 근데 지금 상승이 꼭지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지가 떴어요. 샛별형이.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어쩌면 파동에 살짝 눌려줄 풀백의 찬스가 있을 수 있는 고민을 하는 자리다 라는 거죠.
근데 일단 얘보다는 가격이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나쁘진 않지만 조심해야 되는 시그널인 거예요. 도지가 뜨면서. 그러면서 얘가 양봉으로 얘를 쳐 올려주면서 적어도 이 폭보다는 더 높게 이만큼은 올라가 줘야지, 올라가 줬다 눌리면서 어디서 눌릴지를 봐야 돼. 이 상승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일단 도지를 띄워줬기 때문에 나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캔들이 지금 주는 시그널이 이렇고 나는 홀드분이 있기 때문에 익절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것들은 익절을 해서 일부 이익을 챙겨 놓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자리라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막 다시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눌려주는 이 자리, 여기를 안 깬 이 자리에선 애드 자리지만 지금은 이렇게 올라간다고 쫓아갈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는 쫓아가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캔들의 조합을 이렇게 쪼개서 보시라고, 그러니까 조합해서 보시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 지금 저 그린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뭐, 두 개, 세 개 막 여기서 이렇게 이거 합쳐봐 그러면 이걸 보려면 너무 힘든데 그냥 이 한 파동을 보면 여기 꼬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상승이야. 그러니까 파동 하나에 들어가는 캔들을 읽는 거잖아요. 이 양봉, 이 음봉, 여기 양봉, 양음양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양음양 해서 눌리면 상승이다. 그래서 계속 상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어쨌든 고민하는 자리다. 그래서 만약에 이 도제를 얘랑 같이 합쳐보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합쳐보면 뭐예요? 이것도 지워볼게요. 지금 여기 이렇게 쪼개서 보니까 얘 도지인데 여기까지 잘라서 이걸 합쳐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오늘 것까지 해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요렇게 생긴 거, 예, 요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위에 꼬리가 달리고 아래 꼬리가 짧은 양봉이 여기서 뜬 거예요. 여기까지 합쳐서. 그런데 얘도 요만큼 꼬리에 양봉인 거예요. 실컷 올라오다가 지금 이런 모양이 된 거예요. 이 종가가 낮아진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밀려서 내려와서 종가가 여기보다 낮아진 양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봉 좀 두꺼운 도지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딱 보면 그 파동이 쭉쭉 올라오다가 만약에 이런 모양이 생겼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 이 모양이에요. 간단하게 그리면. 아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양음양 해갖고 눌리고 올라서 지금 살짝 갈등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이게 얘를 치고 올라가 줘야 되겠죠. 얘처럼 이렇게 치고 올라가 줘야 되고 얘가 얘를
치고 올라가서 눌려서 슉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이제 그래서 다음에 올 모양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기다리는 엘렌 할머니가 나와서 하는 스피치가 있고 하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 무슨 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장에서 적응을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이거를 보시면 되게 무섭잖아요. 뭐 조정을 받아야 될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이 각도 왼 파라볼릭 이렇게 슉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렇게 눕혀서 봐야 돼요. 눕혀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걸 눕혀서 봐야 한다. 그 각도에 대해 각도가 사실은 급할수록 상승의 힘이 센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도 아직도 지금 상승 추세잖아요. 추세가 깨진 게 없어요. 그런데 상승이 깨질 것 같아.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월봉도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이렇게 도지 모양 만들어주고 이러면 6월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뭐 큰 파동이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도 이 추세를 깨지 않는 한 이 안에 이 트렌드 안에 들어 있는 한 주가는 이제 계속 상승을 한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하방 컨펌을 주지 않았으니까. 하방 컨펌이 뭐야? 지금 살짝 조심하세요 하는 시그널 정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파라볼릭한 이 차트 역시도 여기에 다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가격대였다라는 거 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시거나 이게 막 엄청나게 또 성장주가 많이 빠져서 마음고생을 할까 이런 두려움으로 손절을 하시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사가 먼저다. 차트보다 회수가 먼저니까 회사에 대해서 불안할 때마다 조금 더 알아보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매집을 성장주는 정말 길게 해야 돼요. 나노 디멘션 제가 요즘에 또 되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나노 디멘션 오늘 또 그 주가랑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유상증자 막 하면서 밸런스 쉿 많이 이뻐졌지만 그래도 갈 길이 굉장히 멀죠. 아직도 뭐 실적이 그렇게 받쳐주지 않고 있으니까. 하지만 미래 성장성을 생각한다면 이 포기할 수 없는 티커 중에 하나가 또 나노 디멘션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미래에는 정말 괜찮을 것 같아서 보이지도 않지만 이 회사를 너무 믿어. 그래서 몰빵을 하거나 뭐 이런 일은 또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소중한 돈이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할 때마다 천천히 나는 따라가면서 매집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이제 세워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쉐어 드리는 이유는요. 저도 주린이 때가 있었고요. 많이 물려봤고요. 너무 속상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몰라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라 팔아라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탁 믿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이 말 역시도 저는 본인이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나눠드리는 거지. 얘가 이렇게 도지가 떴으니까 파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제 제가 의견을 나누는 건 저는 이렇게 대응을 하고 이렇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라고 나눠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판단은 정말 본인이 하셔야 돼요. 판단을 본인이 누구한테 물어봐서 도움을 받더라도 판단을 내가 하면서 내가 왜 이거를 지금 익절하고 내가 얘를 왜 손절하며 내가 왜 얘를 모으기로 했는지 분명히 본인이 딱딱 집어서 알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제발 단타하고 롱하고 섞지 마시고요. 그런 자잘한 것들을 조심하시면서 복귀하시고 하시면 분명히 매일매일 발전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